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8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하센터,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사업인 2022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사업 위탁 운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회 법정 의무 교육의 하나로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한편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승인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 시 강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웹툰, 교환 개발,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등 장애인이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생이 장애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김 씨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장애인 하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 www.성재인진.org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25-9506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지역아동 성장 멘토링 수호천사 대학생 45명 발대식. 성남시는 오는 3월 17일 오후 6시 30분 대학생 45명이 참여하는 드림스타트 성장 멘토링 수호천사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수호천사는 지역 아동의 공부를 도와주고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다. 가천대, 신구대, 을지대의 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됐다. 성남시는 이들 수호천사 대학생과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중 초 등 3물결표 쌓인 6학년생을 각각 멘토와 멘티로 한 대 한 매칭한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학습이 부진한 아동이 우선 매칭 대상이다. 대학생은 멘티 아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줌으로 만나 수준별 교재 교구로 기초학습 지도를 한다. 고민 상담과 가정 학교 생활 조언도 해 정서적 멘토가 돼준다. 성남시는 원활한 성장 멘토링 진행을 위해 아동 1번지 명당 3만원 이내의 교재비를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회당 1만원의 자원봉사 활동비를 준다. 성남시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 0물결표 쌓인 만 12세에게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325가구 456명이며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 10명이 매칭돼 있다. 성남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성남시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등 8곳 의료기관, 네이버 클라우드와 손잡고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백신, 치료제 등의 의약품과 각종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해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3월 16일 오전 11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백남종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 김태창 네이버 클라우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8곳 의료기관은 온 오프라인으로 협약에 참여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인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이화의대 부속 서울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다. 협약에 따라 각 참여 의료기관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료기기,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임상 데이터와 비식별화된 감염 의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참여 의료기관 총괄과 데이터 표준화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맡는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폐쇄망 형태의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 성남시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바이오 헬스 기업 네이버 클라우드 간다리 역할을 한다. 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해 의료 데이터가 필요한 바이오 헬스 기업을 각 의료기관과 함께 선정하고 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 지역엔 904개의 바이오 헬스 기업이 있는데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의료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성남시가 기업의 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헬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 위험 선별검사 지원 나서.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진애는 오는 4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돕는 시흥시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영유아가 장애로 발전할 여러 가지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추적검사 요망이나 심화평가가 권고된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나 어린이집 교사가 개별 신청하면 전문 임상심리사가 기관으로 방문해 관찰 및 선별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도 이루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어린이집 및 부모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조진의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영유아 선별검사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시흥시 반려동물 돌봄 힘든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의 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사회적 배려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을 오는 4월 4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당 본인 소유, 명예의 반려동물 2마리, 마리당 최대 20만 원, 자부담 20% 포함,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반려동물 2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검진 및 치료비, 수술 포함 등 재반 의료비용 또는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용, 최대 10일 이내를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반려묘는 동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4일부터 29일까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게 사용되는 진료비 지원이 반려동물의 건강 향상과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 도울 에너지복지 선제적 지원. 시흥시 시장 임병택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미리 대비하고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경우 혹서기에 무더위 쉼터 이용이 어렵고 온열 질환에 취약한데 이번 사업을 통해 벽걸이형 에어컨 무상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복지 향상을 돕게 됐다. 관내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해 5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 155가구의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해왔다. 또한 본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4월 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요금으로 인한 에어컨 설치가 부담되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 중 일부가 자동으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은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전환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 중 주택 규모가 작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존 한전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어 전기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은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이 힘든 데다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가올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냉방기기 설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